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신축년도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연휴 사이에 재미있는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도 많았고, BNY 멜론이 비트코인 수탁 업무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도 가상자산을 지원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는데, 그런 뉴스는 다른 데서 많이 보도되고 있고, 사실 연휴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다고 느낀 XRP에 관한 뉴스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XRP 가격 지난 일주일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50% 정도 올랐는데요. 특히 연휴로 접어든 수요일 이후 상승세가 더욱더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리플에 관련된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여태껏 일어났던 일을 좀 종합해 보면은 작년 12월 22일 날 미국의 SEC가 소송을 공식으로 했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서를 약 한 달 정도 지난 1월 29일 리플 측에서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 건에 관해서 딱히 이렇게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프리 트라이얼이 예정돼 있는 것 외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없죠. SEC가 소송 당시에 소송을 내면서 피고한테 요구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피고인들이 XRP의 지속적인 판매를 중단할 것, 그 다음에 여태껏 XRP 판매를 통해서 조달했던 자금을 전부 다 토해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ICO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XRP 처음 소송 나왔을 때 저희가 만든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제 주말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SEC 쪽에서 공지를 했는데요. 이 공지가 지금 현재 임시 의장으로 있는 앨리슨 리라는 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의장인 제이 클레이턴이 지금 사임을 하고 게리 갠슬러가 임명이 된 상황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컨펌이 날 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 기간 동안에 SEC 의원 중에 한 명인 앨리슨 리라는 분이 지금 임시 의원장으로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공지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SEC가 법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상이 필요할 때 증권 판매법 예외 조항을 협상 조건으로서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자, 이 공지는 SEC의 이제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앞으로의 스탠스를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전과는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 제이 클레이턴이 의장이었던 시절에는 실제로 이게 공지를 하고 있어요. 협상을 해야 될 일이 벌어졌을 때 증권 판매법 예외 조항을 협상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0도 SEC의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공지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게 팩트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참고를 했던 리걸 브리프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제러미 호간이라는 분이 올린 영상을 제가 참고로 재구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공지가 사실 리플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SEC의 일반적인 앞으로의 스탠스를 요약을 한 건데, 이 제러미 호간이라는 분은 이런 공지를 하게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의 소송 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앨리슨 리라는 분은 임시 의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임시적으로 몇 달만 지금 게리 갠슬러가 컨펌이 날 때까지 그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건데, 보통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SEC의 앞으로의 총괄적인 정책에 대해서 공지를 하거나 웬만하면 하지 않겠죠. 임시로 있는 분이 그냥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잘 메꾸다가 이제 다음 분한테 넘기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SEC의 일괄적인 정치에 관한 공지를 냈습니다. 그럼 왜 냈겠느냐 이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뭔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과의 소송권에 관련된 거다. 구체적으로는 리플이 SEC한테 협상의 조건을 뭔가 제시를 지금 했기 때문에 물밑 작업을 하고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근데 그 협상 조건 중에 하나가 증권 판매법 예외 조항을 제시를 한 걸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증권 판매법 예외 조항이라는 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권 판매법 예외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증권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투자할 때 그 증권을 SEC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증권 판매가 공모일 경우에 즉 일반적인 대중들을 상대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등록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공개해야 될 정보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를 동원을 해서 SEC가 요구하는 그 스탠다드에 맞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되게 긴 과정인 거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절차인데 이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 증권 판매가 공모가 아니고 사모일 경우에 일반적인 대중이 아니고 특정 부위의 사람들한테만 판매하는 사모의 방식으로 판매가 될 경우에는 증권 등록 방식이 훨씬 더 간편하고 까다롭지가 않죠.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은 대중들은 증권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할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자세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을 막겠다는 취지인 거고 이것이 만약 어떤 특정 부위에 굉장히 어떤 이런 리스크 판단 잘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일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례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SEC가 소송을 한 이 크립토 회사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이긴 케이스 중에 하나가 SEC와 킥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와의 소송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리플 영상에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였죠. 뭐냐면은 킥이라는 회사가 ICO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증권의 판매였기 때문에 SEC가 소송을 일으켰던 거고 SEC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승소를 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협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킥이 증권 판매를 이번에 리플과 마찬가지로 증권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했지만은 증권 판매법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accredited investor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모 판매인 경우죠. accredited investor라는 거는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전문 투자자라는 거는 뭐 시험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돈이 많으면은 accredited investor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돈이 많으면은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ccredited investor한테 파는 사모 판매인 경우에는 킥의 나머지 토큰들을 전부 다 판매를 할 수 있다. 라는 예외 조항을 넣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킥은 남아있던 코인들을 사모 판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했죠. 그래서 제러미 호간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예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리플도 자기네들도 SEC가 요구하는 걸 대부분 받아들일 테니까 그 대가로서 리플 랩이 갖고 있는 XRP를 예외 조항을 통해서 사모 형식으로 판매를 하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SEC 측은 이거를 거절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리플 측은 왜 킥이랑은 협상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적용을 안 시키느냐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SEC는 앞으로는 협상 과정에서 증권 판매법 예외 조항을 조건으로서 넣지 않겠다라고 포괄적인 정책으로서 이번에 공지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차별적으로 SEC가 룰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리플이 갖고 있는 XRP를 일반 대중들한테 팔아야 되는 그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는 다른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XRP를 판매를 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리플이 갖고 있는 XRP만 지금 현재 값어치는 약 1조 원 정도가 넘기 때문에 XRP의 판매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은 리플랩의 앞으로의 생존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죠. 되게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은 공지에는 진짜 리플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지만은 정황상 봤을 때 지금 이런 어떤 SEC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공지를 낼 다른 건수가 전혀 없는데 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리플과 협상 과정에서 뭔가 나온 내용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러미 호간 변호사님의 해석인 거죠. 어쨌든 이러한 해석이 만약에 진실이라면은 지금 현재 리플과 SEC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러미 호간 이분이 이 유튜브를 만든 바로 그 다음 날 새로운 공지를 SEC가 했어요. 이 공지는 누가 했냐면은 SEC 의원장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앨리슨 리라는 분이 한 분이고 그 다음에 게리 갠슬러는 지금 현재 컨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 나머지 3분 중에 2명인 헤스터 피어스라는 분하고 일라드 로이스맨이라는 분이 공지를 했습니다. SEC 홈페이지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앨리슨 리 임시의장이 어저께 낸 공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껏 그 제이 클레이튼 시절부터 쭉 이어왔던 정책을 바꾼다는 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SEC에도 도움이 안 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이제 반대의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이 헤스터 피어스라는 분은
일단 크립토맘으로 알려져 있죠. 이 SEC의 5명 의원들 중에서 가장 크립토 프렌들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SEC 내부에서도 이 리플 건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의견 충돌이 있는 거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지 진짜 예측하기 힘들지만은 일단 게리 갠슬러가 컨펌이 나고 그다음에 이분이 공식으로 의장으로서 취임을 하면서 좀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게리 갠슬러의 이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은 뭐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제 크립토에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크립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리플 소송에 관련돼서 좀 더 리플한테 유리한 쪽으로 스탠스가 나올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과거에 리플은 증권이다 이런 발언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면 어떻게 SEC의 그 스탠스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리플 쪽에 유리한 쪽으로 소송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일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협상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XRP 자산 가격에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끝에 가서 이 제러미 호간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면은 결말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전에는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한 1, 2년 정도가 걸려야지 XRP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판가름 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지만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은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아니면 게리 갠슬러가 컨펌이 난 직후에 XRP 소송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어요. 뭐 저는 이제 변호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